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장마가 온 줄도 모르게 끝났습니다. 코로나도 장마처럼 끝나길 바라며 이제 폭염이 시작되는데요. 어쩌면 이 폭염이 코로나 확진을 낮춰주고 종식시켜주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정신과에서 보호사로 일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준비 중인데요. 보호사란 직업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 중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온갖 잡일도 다 하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비가 오는 날은 환자들이 좀 더 감정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보다 욕을 심하게 한다든지 병동 환자들과 자주 싸운다든지 저희는 이러한 행동을 뜬다 또는 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도 비가 오면 기분이 좀 처지게 되죠.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부산광역시 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4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세 분이 계십니다.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냄새나는 자, 보통 노숙자분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여러분은 어떤 느낌부터 드시나요? 무서움? 기피 대상? 정신질환자라는 말의 범위는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TV에서 보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강력 범죄들만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조현병 환자 안인득만 보더라도 너무나 무섭죠. 정신질환자라 심신미약? 안인득은 현재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30배 덜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TV에는 강력범죄만 나오니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퇴원 후 약 복용인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 분들은 퇴원을 할 때 병동에서 먹던 동일한 약을 받게 되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꾸준히 병원에 와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 분들은 퇴원을 하시면 약을 잘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 분들과 혼자 여간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 퇴원하고 약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버려지는 약이 태반입니다. 이 와중 승자는 의료기관들이죠. 사실 우리도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치 약을 타서 먹다 보면 3, 4일째쯤 되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정신질환자 분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가족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계신다 해도 고령의 부모님만 계신다면 약 먹는 것은 나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약 먹는 것을 체크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살인을 막는다면 웬만한 판사, 검사, 경찰분들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사후 관리가 너무 잘 되면 정신과는 뭐 먹고 사니? 설마 정신과 의사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입원 과정도 문제가 많은데요.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자의입원, 공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 제가 본 것은 자의입원과 공의입원인데요. 자신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입원하는 자의입원이 가장 좋겠지만 상태가 불안정함에도 입원 거부로 인해 가족 2명의 동의를 얻어 입원하게 되는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가족은 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날 위해 병원에 넣어주었구나, 참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환자분들은 가족들에게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퇴원할 때쯤 가족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미국은 이러한 입퇴원을 병원 관계자들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환자와 가족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입원하는 환자가 조현병 환자라면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신 조현병 환자분이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너무 좋은 시스템 같지 않으신가요? 지식인과 실제 경험자의 조화. 반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어떨까요? 어디 입원을 시키는데 환자 따위가 끼어들어 정신 안 차려? 왠지 이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무지한 저희 생각일 뿐이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내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벌써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왜 우린 하지 못할까요? 정말 예산 문제만일까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CCTV 설치에는 개거품을 물면서 달려드는데 정작 자기들이 돌봐야 할 환자들의 시스템에는 별 말이 없습니다. 악성 정신질환자들은 당연히 폐쇄병동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정신질환자 분들은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TV에 나와서 수없이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저도 가끔은 사람인지라 아무 이유 없이 환자분들한테 욕을 먹을 때는 화도 나고 병 때문이라고 하지만 인성이 글러먹은 정신질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정신질환자 분들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보호사들과 간호사님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외출 나갔다 오시면 직원들 먹으라고 간식도 많이들 사오십니다. 또한 우리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추고 스트레스를 풀며 누군가 아프면 대신 밥을 타다 주기도 하고 보호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청소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환자분들은 어느 부모님들과 같이 자식 걱정과 미안함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신질환자는 미친놈, 미친년으로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우리의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수많은 정신질환자 분들의 치료를 방해하고 어쩌면 세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남시 은행식물원은 공사 중인 곳이 많았는데요. 사진 찍는 코스 중 하나인 풍차는 없어졌지만 온실은 개선공사 중인데요. 공지사항이나 전화로 문의하신 후 공사가 완성된 다음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너무 더워요. 이번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최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